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네, 딱딱 맞춰서 역시 네. 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사나이는 힘이 있네요. 모든 게 그렇죠. 이제 딱 모든 게 맞춰서. 우리는 회사 나오는 게 참 즐겁겠습니다. 그렇진 않는데. 아니 뭐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이 잘 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잖아. 잘 되면 저기 오늘 밖에서 해도 되지. 오늘 반도체가 하여튼 떨어져서 아무래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회사를 나오는 거는 참 즐거워야 되는 일이죠. 네. 즐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뭐 반도체 빠져서 그런 거니 생각하겠습니다. 뭐 저는 2차 전지가 있어서 괜찮아요. 네. 네, 양방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2차 전지도 안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안 올랐어요. 그렇군요. 뭐 네. 그건 나쁘지 않죠. 네, 뭐 오늘 그 전통주 거래소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예, 오늘 폭발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한 2% 빠지면서 다들 뭐 아침에 오늘은 포기하자. 금요일이고. 아니 완전 우울한 주말을 각오를 했을 텐데 난 생각보다도 반도체가 안 빠져서 신기한 거야. 반도체는 확실하게 빠지는 뉴스가 있었는데 소부장 많이 빠졌어요 오늘 반도체. 3% 4% 빠졌는데 뭐 그 정도면 많이 빠진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테슬라가 빠지면 2차 전지도 빠졌거든 그동안에. 그래서 오늘은 진짜 어렵겠다 했는데 완전 각방꿀이야. 내가 생각한 거 정반대로 됐어. 아침에 다 들어 올리더라고요. 강세장의 특징이잖아요. 미국 시장보다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호도가 훨씬 더 세거든 지금. 그래서 이 선호도 때문에 괜찮긴 할 거라고 봤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까지는 생각 전혀 제가 못했어요. 아까 점심에 말씀드렸죠. 2차 전지의 강세는 언제까지다? 죽을 때까지다. 네. 주가가 죽을 때까지.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좀 뭐 한 30포인트 가까이 거래소가 이제 빠지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이제 포스코 퓨처햄 이런 어떤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이제 시장을 좀 반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올라서 끝났습니다. 거래소 0.37 상승해서 2,609포인트로 2,600선을 지켜주면서 역시나 강한 그런 모습으로 좀 끝냈고요. 코스닥도 0.32% 상승해서 934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거래 대금은 코스닥이 한 13조로 거래소 12조보다 많고요. 네. 수급적으로 오늘 당연히 뭐 개인이 3,100억 매수, 외국인이 한 3,000억 매도. 기관은 뭐 별 움직임이 없었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1,200억 매수, 외국인 기관은 뭐 450억, 630억 매도. 근데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적어요. 뭐 거래소는 300대 한 500 정도. 이번 주 계속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400대 뭐 1000. 그러니까 뭐 2배 하락한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까 초슬림화된 가는 종목만 가는 엘리트 장세다. 본인이 그래서 엘리트다. 엘리트 그 종목만 간다 이거죠. 웃음을 참지는 못하지. 좋아가지고 너무 웃좀 포카페이스 좀 해주세요. 지금 4대 아니야 3대 7로 지금 빠진 사람 더 많아. 저도 HBM 관련주들 다 일찍 팔아먹어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그것도 먹고 팔았다고 지금? 근데 너무 그렇게 자랑하고. 이게 제가 저기 이 공정이 있잖아요. 뭐 전공정, 후공정 있고 뭐 패키지 있는데 반도체도 제가 전공정 쪽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재미없었네. 아니 후공정을 너무 작게 담아놔가지고 제가 HBM이나 이런 쪽을 너무 좀 집중해서 이 반대로 그쪽을 좀 많이 담아놨으면 더 성과가 좋았을 텐데 저도 좀 몰랐어요. 전 다음 국면에는 전공정이 올 거라고 봅니다. 전공정도 다시 뭐 이번에 빠지면 한번 잘 담아 보시죠. 전공정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오늘 뭐 나쁘지 않게 끝났는데 뭐 종목마다 좀 달라서 업종마다 좀 뭐 그 부분들을 잘 선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제 그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제 베런스라고 이제 미국 투자 전문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미국 2분기 전기차 판매가 거의 한 30만 대를 기록하면서 뭐 기록적인 폭증세를 보였다 이렇게 베런스에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보다 한 50%가량 그러니까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해서 50%고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는 14% 정도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전기차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왜냐면 뭐 가격도 좀 저렴하고요. 연방 정부의 이제 인센티브도 있고 지금 뭐 많은 이제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해당이 없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좀 여러 모델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 차의 60%는 다 테슬라 차다. 나머지가 전기차 중에 뭐 포드나 뭐 GM이 나머지 뭐 여러 이제 뭐 조만한 회사들이 나눠 가지고 있고요. 조만하진 않아요. 그 회사를 다 큰 회사들이에요. 아니 네. 포드하고 GM 말고 그 밑에 네. 이제 조만한 애들 TV, 있잖아요. 리비안이니 뭐니. 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올해 그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전기차 가격을 계속 이제 인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BYD가 대표적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매출 실적이 목표치에 많이 미달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10대 그 자동차 기업 중에 상반기 매출 목표의 50% 그러니까 상반기가 절반 달성해야 되잖아요. 네. 달성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뭐 선두인 비아디도 42% 정도 목표치에 미달하는 42%를 달성했고 뭐 리오토도 46, 창한 자동차 뭐 하여튼 뭐 샤오펑 다 20%뭐 하여튼 10개 그 자동차 기업들이 다 목표 대비 목표 그러니까 뭐 상반기니까 50% 달성하면 절반한 거잖아요. 이게 조금 다 제가 뭐 예가하겠지만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상당히 많네요. 네. 40%밖에 달성을 못했다 이렇게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가져온 함의는 뭐냐? 중국은 안 된다. 미국 수혜주를 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IRA에서 한국의 최대 수혜주다. 뭐 이 네, 얘기를 하고 싶은. 너무 보이 편향 아닙니까? 이 차는 네? 너무 보이 편향. 보이 편향이라죠. 사실만을 지금 말씀드리는 너무 건데 좋아한다, 진짜.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막 웃으면서. 아니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아니 근데 거예요. 어쨌든 그건 좋아요. IRA 네. 법으로 인해서 이거 맞고 하니까 좋은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지금 1년에 지금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하고 조금 섞여서 BRA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네. 대수가 좀 정확하진 않은데 작년에 600만 대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600만 대예요. 600만 대고 올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훨씬 더 많아요. 1000만 대를 향해 가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제가 기억력이 이게 나이 먹으니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분명히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요.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 얼마 팔았다고 한 달에? 아니 분기에? 300만 25만 26만 대, 30만 대, 30만 대. 30만 대 분기에? 분기에 30만 대. 미국이 자동차 판매량이 1년에 한 1000만 대 가량 됩니다. 2천만 대, 1,500만 대. 요즘엔 1000만 1,500만 대, 대. 1000만 대. 아니 최근에 1,5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중국 같은 거는 1년에 거의 2천만 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 대를 향해 가는 거에 예를 들어 작년도 620만 대가 되었으면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37%가 됩니다. 그러니까 침투율이 전기차 침투율이 37% 된 데서 뭐 50%를 달성 못했다? 뭐 40%밖에 달성 못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600만 대를 했는데 50%면 900만 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1000만 대. 그걸 달성 못해서 예를 들어 뭐 800만 대 했다. 그러면 그게 적은 거냐? 그건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미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제 막 시작이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1000만 대가 아니고 1500만 대 파는 거면 지금 뭐 30만 대 팔아봐야 3, 40이 1%밖에 안 돼. 이제 지금이 몇 년도죠? 2003년도잖아요. 미국이 예. 이제 32년까지 67% 달성하기로 했잖아요. 60인가? 67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달성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네. 증가량이 웬만- 어마무시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가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골 때려. 폭스바겐도 내놓는 차가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되게 재밌는데 전기차가 고급 라인은 테슬라한테 뺏기고 저가 라인은 중국 차한테 뺏긴 거야. 골 때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관심이 많아요. 물론 애국주의도 있고 일단 가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긴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 타겠어? 테슬라 타겠어? 다 테슬라 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 점유율을 지켜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뭐 너무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큰 그림을 제가 보세요. 각독이니까 강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라고. 지금은 미국 쪽에 우리가 힘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시죠. 2차 전지는 논리가 단순할수록 먹혀요. 아이, 그거는 그럼 맞아. 크게 보고 가셔야지. 지금 나처럼 미국에서 지금 60% 지금 늘리면 몇 대야 그때? 미국이 한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하지 않나요? 중국이 2,500만 대 정도 팔고 자동차? 아니야, 2천만 대, 1,000만 대로 알고 있어. 연간 1,8,500만 대가 전 아, 세계적으로 내가 팔립니다. 저번에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확답을 못 하겠네 지금. 나이 먹은 아재들이 기억을 못 해가지고 아유 구독자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기록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 버냉키 이제 뭐 물론 이제 저희들도 지금 7월 이제 다음 주에 인상을 하면 끝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우리 또 유명한 우리 또 셀럽인 버냉키 네. 전 의장이 또 이렇게 또 확 이렇게 또 찍어주면 그렇게 또 이제 우리가 또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 주가 네. 예,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인플레이션율은 향후 뭐 3에서 3.5 정도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 노동 시장이 약간 뜨겁다 지금. 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좀 감속 이제 성장세가 감속하면 이제 또 노동 시장도 조금 이제 부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리세션이 뭐 크게 오는 게 아니고 얕게 올 거다 이렇게 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만 들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뭐 골디락스까지는 아닐지어도 뭐 크게 리세션이 뭐 와서 뭐 증시가 부러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좀 풍겨줬습니다. 저는 경기 성장세 감속이 아마 자동차에서 제일 먼저 이제부터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벌써 전기차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결국 가격 저항 받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 전기차가 왜 재고가 늘어? 옛날에 없어서 못 팔았는데. 그래서 비싸서 이제 그래, 비싸서.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도 가격을 좀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좀 머리 좋아요. 아까 전에 그 제가 중국 전기차가 지금 요즘 잘 안 팔린다. 그러니까 잘 안 팔린다는 절대 시치가 잘 안 팔린다는 게 아니라 성장세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이 원래 심리가 그렇잖아요. 가격이 떨어져 그럼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더 늦추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이제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맞는 것 같다. 사람들이 뭐 싸질 것 같으면 좀 기다리잖아요. 네. 그런 이제 수요 이연 현상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전에도 한번 근데 자동차 저번에 한번 얘기 나온 게 지금 3천만 대가 이연 수요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쉬었으니까 충분하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진이 지금 조금씩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뭐 좀 차가 좀 잘 안 팔리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 몰라요. 이연 몰라요. 수요가 뭐 모르죠. 그러니까 이연 수요라고 그렇지 이연 수요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그러니까 못 산 사람들 이미 바꿨어야 되는 사람 1년 반 동안에 자동차가 안 나와서 그 해에 바꿔야 될 사람이 못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1년치가 더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나눠서 이제 풀리게 될 텐데. 그렇죠. 그게 한꺼번에 뭐 다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의 수요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중고차 값 떨어지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게 제가 한번 아침에 한번 차트 보여드렸는데 메나임 중고차 지수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신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뭐 애플도 AI 자체 칩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애플이 자체 AI 대형 생성형 AI를 내부적으로 지금 개발 중이고 뭐 자체 프레임워크 뭐 이게 아마 자체 뭐 사내에서 쓰는 뭐 그런 뭐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 AJAX를 기반으로 애플 GPT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뭐 생성형 AI는 아니지만 도조라는 거 있잖아요. 뭐 네, 도조 시스템. 그거를 뭐 이제 자체적으로 칩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AI 그렇죠. 자율주행 AI 쪽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뭐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요거 지금 테슬라 AI 칩 삼성 파운드리 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네. 좋아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큰 빅테크들이 많이 만들수록 우리나라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TSMC가 1번으로 졌죠. 그렇지. 근데 뭐 TSMC 좋죠. 한국이 이제 근데 이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 기대해 보자는 거야. 올해 파운드리가 본격화되면 그래서 전공정 말씀드리는 건 전공정 기회 온다. 네. 네. 근데 문제는 TSMC. 전공정이
메이저가 없어 한국은. 그게 문제인 거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이런 쪽으로 뭐 하여튼 많이 만들면 네. 낙수 효과가 우리나라에도 온다. 우리는 있죠. 다른 나라엔 별로 없지만. 네. 없어요. 뭐 대만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이제 하반기 워낙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이유는 뭐 반도체가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기존에는 AI 열풍이 뭐 반도체 수요를 좀 이끌 거고 반도체 침체가 끝났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에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끝날 경우에 원화 회복세가 매우 좀 가파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미국에서 또 9월 달에 또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게 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우려감도 좀 상존하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월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가져온 기사 내용이고요. 예. 인생 100세 시대인데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영어. 쟤네들 우리보다 연봉 엄청 높을 거 아니야. 몇 배는 높을 거 아니야. 뭐 인당 소득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영어 배워가지고 저 애널리스트 나 이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텐데 내가. 지금 영어 배워가지고 저 말로 이렇게 해주면은 나도 연봉 몇십만 달러씩. 그냥 영어를 배우지 말고 그냥 집중을 하세요. 응? 뭐 리딩방을 하시던지 뭐. 나 진짜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와 이건 진짜. 뻔한 얘기인데 또 이런 거를 또 이 권위 있는 데서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믿는 거야. 이런 거. 진짜. 이건 뭐 내가 얘기한다고 누가 믿겠어? 이걸 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내가 여러 번 블룸버그에서 얘기했다고 해야 이제 좀. 오늘도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김땡땡 선생님께서 오셔서 고객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 외국 저 달러 익스포저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지. 워낙 강세의 요인은 반도체 가격입니다. 결국은 이제 수출입이 중요하고 경상이 중요하니까 그 끝단은 반도체니까 반도체. 이게 좋아지면 플러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 해외 지금 부동산 노출이 77조예요. 익스포저가. 그리고 국내 PF 익스포저가 총액이 131조 정도 돼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얼마나 부실이 터질 것이냐. 해외가 좀 문제더라고. 해외. 뭐 최근에도 좀 최근에 M사 2천억짜리 하나 터졌고. M사 2천억대짜리 하나 터졌고. 미래셋이잖아. 뭘 M사라고. 미래셋. 미래셋 2천억짜리 거 터뜨리고. 아니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생으로 나가니까 B 처리도 못하고. 아니야, 우리 회사 것만 아니면.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해외 쪽도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터지면 제가 보기엔 심리도에 악화를 줘서 부동산 가격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워낙 강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강세 요인 하나 얘기했습니다. 뭐 일단 워낙 약세 요인, 환율 상승 요인. 일단 뭐 그건 뭐 지켜봐야 되니까 터질지 안 터질지는 좀 지켜보시죠. 네, 우리나라 그렇죠. PF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요즘 뭐 다시 뭐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지금. 근데 다 알고 있으니까 막을 거예요. 모르면 못 막아. 그럼 알고 있으니까. 지금 봐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엄청 해제를 했잖아요. 저 규제를.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난리야. 지금 막 난리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이 갈 건데,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키우시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이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가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빠시가 빨리 하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그래서 먹을 게 남아 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헤드라인 오늘 이제 나온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TSMC가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ASMR하고 다 실적 좋은데 뭐 이제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뭐 AI가 전체 시장 부진을 막지는 못한다. 이런 기사가 좀 있었고 컸죠. ASML도 고객사 EUV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안 좋은 이제 시장 전체를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를 이제 시황을 안 좋게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엄청나던데. 세계 낸드 플래스 시장이 1997년 이후 최악의 지금 수급 불일치다. 이런 기사가 좀 있었어요. 이거 다 안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반도체 뭐 한판은 끝났다. 반도체 업계 하반기에 투자 증설 예고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이렇게 뭐 붙였고 그다음에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는 뭐 DDR5 메모리가 최근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가격이. 이것도 좋은 소식이고 반면에 또 7월 반도체
20일까지 수출은 여전히 뭐 작년 대비해서 35% 마이너스. 이건 뭐 핸드폰이 이런 게 잘 안 팔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여하튼 지금 이런 어떤 엇갈리는 이런 소식들이 나온다는 건 아직은 지금 고점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9월로 미뤘어요. 반도체 회복을 시점을 9월 달로 좀 밀어놨어.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그것도 이제 더 뒤로 갈 수도 있어. 2분기 실적이 끝나면 뭐 크게 하락할 요인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뭐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뉴스 참 많이 나옵니다 지금. 19일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바이오 경제 2.0을 추진하겠다 하면서 뭐 2030년 100조 원 생산해서 뭐 500억 달러 뭐 수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뭐 요것 때문에 좀 오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바이오가 좀 지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정책 수혜주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2차 전지도 IRA 수혜주 아닙니까? 정책 수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국내에서 지금 군부를 지피고 있는 영역이 제약 바이오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래요. 나는 근데 제약바이오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또 뷰티 쪽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약까지는 강하지 않지만 뷰티까지는 되잖아. 제약 바이오는 아니고 미용. 그렇지, 머리 나고 뭐 이러는 거. 이쪽은 제가 강한데 이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냐면 무서워서 요 외곽에만 있는 거야. 바이오에는 못 들어가고 뷰티, 바이오와 유사한 뷰티까지는 지금 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사가 있는 반면에 어제 이제 석간을 보니까 그런 게 요즘 바이오 벤처 쪽에서 투자가 좀 죽어나요?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나요? 제약 맞아요. 바이오 관련된 회사 지금 뭐 돈이 없어가지고 다 지금 맞아요. 돼지게 생겼다고.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건 현실이고, 이건 명확한 현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외곽만 도나. 그러니까 미용, 그 뷰티 그렇지. 이쪽 라인만 지금 그쪽은 실적이 돈이 나오니까 버니까.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만 지금 투자자들이 돌고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저 부분이 어떻게 근데 될지. 제약바이오 쪽에서 뭔가 저는 이제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제 뭔가 이제 정말 뭔가 이 세상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큰 뭐 계기가 있어야지 계속 무슨 뭐 앞으로 하겠다 이 얘기만 하니까 누가 이제 믿겠냐고 이거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 동향을 보면 철강 금속이 6%. 6% 오른 건 저는 처음 포스코가 뭐 거의 비중이 얼만데.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철강 저번에도 그랬어요. 현대제철은 제자리예요. 현대제철은 뭐 이제 예, 아무 2차 전지하고 상관없는 주식이잖아.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10% 오르고 TCC 스틸이 뭐 그 정도 오르면서 네. 철강금속 업종이 6%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2%, 유한양행하고 한미약품이 11% 엄청 올랐네. 5%. 예. 엄청 올랐네, 유한양에. 예, 통신주가 뭐 1.8% KT가 올랐고 유통이 뭐 한 1% 올랐는데 유통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있더라고요. 유통이.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4% 오르면서 요즘 뭐 포스코주들이 굉장히 포스코 만세입니다. 좋습니다. 네. 반면에 운수창고가 한 2% 하락했고요. HMM이 5% 하락하면서 좀 하락했고 기계업종, 전기가스, 한전 뭐 이런 거 하락하면서 CS윈드 이런 게 하락하면서 기계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정 구간에 있긴 한데요.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세죠. 강하고 미국 금리 인상한 이후에 조금 다시 상승세로 가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과거의 패턴을 보면 상승을 최소 15개월은 해요. 네. 공으로. 예. 그러니까 작년 9월이 바닥이었잖아요. 거기서 네. 15개월 정도는 상승세로 가는 경우가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더 상승. 그러니까 뭐 상승한다고 여기서 3천을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하락으로 돌진 않는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평가다 우리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다고 바로 하락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나라 네. 고평가되면 안 되나? 고평가돼 되지. 우리나라 고평가 되면 좋죠. 고평가, 저평가만 맨날 평생 뭐 이날 입대권 맨날 저평가만 살았는데 20몇 년을 고평가하면 안 되나? 뭐 고평가 받으려면 뭐 실적을 내시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이시든 둘 중 하나지 뭐. 나도 이제
좀 맞춰야 되겠어. 머리를 좀 심던지 뭐 뒤를 뭔가를 뽑아 좀 맞춰야 되겠어 이제. 가발을 쓰시던지 뭐 가발 쓰시는 분 있더라고나.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 출신 그 미래에셋 그 요즘 유튜브에 나오신 아 정말? 뭐뭐 아 그건 가발이더라고. 그건 퇴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 네. 그럼 가발 쓰시니까 잘생겨 보이던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네. 금요일 즐거운 저녁 즐거운 보내십시오. 뭐 토요일 날 좋은 계획 있으십니까? 대공원 또 가시나요? 아니. 아, 대공원은 뭐 항상 가고요. 아침에. 네. 만나고 싶으신 분은 가서 사인 받으시면서 뭘 사야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최근에 배터리 아저씨 그 방송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진짜 싫어한대요. 뭐 사야 되니 이런 물어보는 거 엄청 싫어한대요. 그래 점점 닮아가기로 했었어? 아니 그냥 근데 원래 좀 까칠해요. 지금 여기서 만나면 웃겨 보여도 실제로 만나면 생각보다 많이 까칠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안녕.